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새로운 프로그램 슬기로운 경단녀 생활, 매력적이야 제목이. 네, 자극적이죠. 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네. 커피 네네. 관련된 거 준비해 오셨죠? 제목이 뭐였죠? 그냥 하나 커피 생활. 네. 담백해요. 네. 네. 저희 소개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더덕이고요. 김PD고요. 네, 개명중인 젤리입니다. 네, 하이키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명중인까지 이름이에요? 네, 그래요. 좀 더 저지름 더 길어질지 몰라. 언젠가는 개명중일. 하이키키님이 사실 네. 여러 가지 컨텐츠를 우리랑 같이 했는데 네네. 그 사이에 그렇죠. 지난번에 했던 것들도 네. 경단녀 생활 중에 사실 맞아요. 하나 저의 그 오프닝이었죠. 취미들을 그쵸. 좀 취미? 제가 네. 그냥 하고 있는 것들 소개하고 싶어서 이제 앞에서 했던 부분들도 다 포함이 네. 되죠. 네. 아, 그래도 골프도 되게 네. 근데 언제 커피 생활부터 이제 진짜 하나로 네. 가시는구나. 앞에 거는 프롤로그. 네, 좋습니다. 네. 커피 생활로 이제, 제가 이번에 작은 주제로 처음에 정했는데, 제가 커피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한 2, 3년? 오. 네,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경단녀 생활이랑 좀 연결이 되네요. 그게 제가 한 2년 전에 그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네. 운영하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맞네. 네, 딱 그거예요. 경력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쵸. 그러니까 꼭 붙이더라고요. 자극적이라니까. 자극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뭐 도움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이제 도와줬어요. 주민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제가 신청해서 듣게 됐죠. 그러면서 커피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 뒤로는 커피를 좀 즐기고 있습니다. 오. 네. 배우면서 오히려 훅 빠졌군요. 네, 그쯤에 조금 관심이 생겼고, 이거 뭐 자격증도 그렇고 재취업도 그렇고 사실 거기에 포커스보다는 커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내가 좋아하는 커피 조금 더 알고 마시면은 잘 맛있는 커피 내 기호에 맞는 걸 고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듣게 되었어요. 지금 조금 궁금한 거 질문해도 돼요? 네네. 그 바리스타 자격증 그 코스를 교육해 줄 때 그 네. 안에서 어떤 거를 다루어요? 1급, 2급이 있어요. 근데 제가 딴 거는 2급이고요. 2급은 사실 그 바리스타 자격증이 다 민간 자격증이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접하고 쉽게 코스를 듣고 사실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인데 거기서 다루는 거는 원두 종류, 네. 그다음에 커피 머신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뭐 그런 좀 커피의 전반적인 것들. 역사나 뭐 이런 것도 훑어주고. 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이론이고요. 네. 실기 시험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커피 그 가게에 가면 네. 기계에서 그 반자동 기계 아세요? 네. 딱 끼워서 돌려가지고 막 맞아요. 고압으로 딱 추출되는 네. 그 기계를 직접 시연을 해서 알맞은 에스프레소를 뽑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라떼까지 이렇게 두 개를 시험을 봐요. 오. 실기 시험을. 그럼 그 실기 연습도 과정 중에 있는 거. 네, 그렇죠. 실기도 해주고 이론보다는 실기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있어서 이론 시험은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점 이상 맞으면은 과락만 그런 거 면하면. 내일 배움 카드 이런 걸로 배우나요? 아니요. 그 카드 아니고 그냥 주민센터에서 수강료 무료. 그 주민센터에 제가 동탄 팔동 주민센터인가에서 배웠는데 커피 머신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실습 계속하면서 네. 그 마지막 날에 시험을 볼 때 그 강사분이 계속 가르쳐 주셨던 강사분이랑 심사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시험까지 보고 자격증 할 수 있게. 그럼 매일매일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매일 아니고 일주일에 2번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커피를 원 없이 드셨겠네요? 네. 그렇겠구나. 커피를 원 없이 먹고요. 아까 과다 섭취할 것 같은데. 맛을 다 이것저것 나왔죠. 바리스타
2급이 그 정도까지고요. 1급은 로스팅을 배워요. 커피 원두 볶는 거. 네, 볶는 것까지. 네. 그래서 1급은 사실 조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볶을까? 정말 우리 깨볶을 듯이 이렇게 볶나? 약간 그 로스팅 기계에 그런 식으로까지는 아니어도 로스팅 기계에 그렇죠. 네. 원시적이잖아, 네. 내가. 그렇게 직접 로스팅해서 그 강사분이 가지고 오시면 그 원두로 내려서 맛보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어요. 뭐 에스프레소 양이 40ml가 제일 적당한데 그 중에 10ml 정도는 크렘하고 30ml는 원액이고 이런 식의 그런 기준을 맞추면 네. 합격을 하는 거죠. 네. 그 원두 볶는 거에 따라 맛이 엄청 다르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로스팅 날짜가 좀 중요해요. 해서 신선함. 네, 신선한 거. 제가 그때 듣기로는, 바로 볶은 그날 거보다도 또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난 원두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사님이 항상 그거를 맞춰서 이제 원두를 가져오시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뽑아서 맛보고, 원액 맛보고, 이제 뽑느라고 계속 연습을 하니까 남은 것들은 싸와서, 네. 또 그 뒤에 그 원액만 에스프레소 추출액만 가지고 와서 네. 뭐 다다음 날까지는 커피로 타서 뜨거운 물이나 아니면 아이스로 마셔도 괜찮게. 네, 그때 커피값이 안 들었다. 그러네. 그러면은 그 이후로 약간 커피들을 구분하실 수 네.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원두 재배 지역에 따라서 좀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티오피아, 브라질, 과테말라 이런 지역들. 이제 요즘은 커피숍 가면은 2가지 맛의 커피를 준비한 곳도 많더라고요. 원두를. 그러니까 맞아요. 고소한 맛. 네, 맞아요. 뭐 보통은 신맛, 산미, 네. 고소한 맛, 산미.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산미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왜냐면 산미 사실은 대부분의 커피를 막 정말 즐기시는 분 아니고선 산미 없는 걸 좋아하세요. 보통은. 그 전에요. 네네. 뭐 저희 산미가 남편도 있으니까 그렇고. 약간 이상해. 그죠. 약간 커피 같지 않고 그 산미가 좀 부담스럽거나 좀 거슬릴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카페 사장님이 산미 있는 걸 이제 마실 줄 알게 되면 마실 수 있는 너무 많은 커피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양한 커피가 정말 우리가 이제 즐길 수 있는 정말 많은 원두가 이제 생긴다. 그래서 저도 그 뒤로 좀 산미 있는 거를 저도 계속 산미 없는 것만 마시다가 산미 있는 걸 좀 즐겨볼까 좀 시도해볼까 해서 몇 번 요즘은 조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산미 있는 게 중급자 코스인가?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지. 네, 이제 약간 산미 있는 걸 초급자들 찾기 시작하면 이제 향을 좀 진짜 즐기고 커피를 그런 어떤 막 카페인적으로 딱 내 각성을 시키는 그런 느낌이나 막 쓴맛 그런 고소한 맛 그 이후에 조금 더 발전된 향을 즐길 수 있는 단계? 약간 맥주의 느낌이네. 맥주도 잘 모르는 사람들 무조건 화이트카스 이러면서 먹다가 조금 알게 되면 에일도 먹고 막 이렇게 맞아요. 조금 그때 막 이제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맥주 느낌이구나. 네. 제 상상으로는 산미 있는 커피가 라떼 했을 때 맛있을 것 같아요. 라떼 했을 때 산미 있는 것도 좋아하시고 네. 또 라떼는 그 로스팅을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강배전, 중배전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좀 그러니까 진하게, 다크하게 된 원두로 라떼를 하면은 훨씬 맛있죠. 그러니까 너무 약하게 커피 맛이 들어가면은 진짜 그냥 우유 맛밖에 안 나요. 맛밖에 안 나잖아요. 아니면 가끔씩 단맛 먹으면 이렇게밖에 안 무슨 나잖아요. 우유에다 커피 조금 넣은 것 같아. 네, 근데 다크하게 로스팅된 원두를 그게 훨씬 좋더라고요, 먹으면 그러니까. 네, 커피 맛이 좀 많이 나면서 그래서 몇몇 매장에는 그 그냥 개인 브랜드, 그냥 개인 샵들 보면 숏 라떼라고 있잖아요. 플랫 화이트. 그게, 플랫 화이트. 그 그게 스타벅스에서 조금 더 진하게, 얘기하는 그냥 플랫 화이트. 일반적인 맞아요. 커피인데 좀 진하게 나오니까 저는 그거 되게 찾는데 잘 없더라고요. 그거 생각보다. 마시고 혹시 그날 밤새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요? 스타벅스 플랫 화이트는 제가 알기로는 3샷, 4샷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잘못 먹으면 원래 그렇게 드시는 분이세요? 네. 아 그래요? 아니 저기 봉지 커피는 워낙 약하기 때문에 내가 4개씩 마시. 2개, 3개, 4개. 난 그 아메리카노에다가 스틱 2개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아메리카노 엄청 진하게 드시네요. 그 스틱이 되게 이게 약해요, 되게. 그 카페인 나는 정도가. 그 스틱 반잔 아니, 먹어도 어르신들은 힘들어. 힘들고 나 어르신은 아니거든. 그거 진짜 저도 모르고 마셨다가 밤샜거든요. 플랫 화이트. 아니 보통 이제 시중에 파는 스틱 커피가 마셔보면 저는 그냥 제가 보면 잠자는 걸로 예민한데 그냥 일반 매장에서 스타벅스 같은 데서 먹은 한 잔을 12시에 아니 1-2시에 먹으면 그날 밤이 조금 불편해. 잠이 안 오고. 근데 그 봉지에 든 거는 12시, 1시, 4시에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봉지에 2개를 먹어봤거든요. 4시에 먹어도 잠자는 게 문제가 없는 거. 되게 카페인이 약한 것 같더라고. 일반 신기하다. 봉지에 파는 게. 몸이 말해주기 때문에 저는 잠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스타벅스나 이런 데 거는 12시나 1시 이후로 안 먹으려고 해요. 오후 넘어가 버리면. 스타벅스 플랫 화이트 드시면 거의 그날 밤 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이제 공부할 때. 다른 개인 카페는 좀 다를 수 있는데. 3,4까지는 안 들어갈 수 있는데 하여튼 그때 좀 봤다가 지난 것 깜짝 같아요. 놀랐어요. 저도 한번 먹었다가 좀 지난 것 같아서. 근데 좀 약간 다크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먹을 라떼는 때. 확실히 그러면 다크한 게 맛있어요. 우유만 나가지고. 왜냐면 어떤 카페에서는 그 라떼는 원샷만 쓰더라고요. 스타벅스도 그래요. 그 톨 사이즈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메리카노는 투샷 들어가는데 라떼는 원샷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샷이. 부탁하면 되겠네요. 샷 하나 더 해주세요. 그럼 추가 그쵸. 내야 근데 되나? 라떼를 원샷하면 너무 싱겁지 않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스타벅스 라떼 원샷 들어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톨. 네. 아, 그렇구나. 원샷 이거는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단 네. 네. 어쨌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조금 이제 매장 그냥 이런 브랜드 매장도 커피 맛을 좀 다 잘 알게. 네, 근데 것 제가 같고. 이제 커피를 즐기기 시작하면서 제가 요즘은 아메리카노만 마시거든요, 사실. 그것도 따뜻한 거 위주로 마셔요. 이게 약간 조금 커피를 즐기게 되면은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 이제 남편이 정말 커피를 아예 안 먹던 사람인데 한 5년 전부터 커피에 빠져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죠. 다른 네. 거 아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하루에 네. 뭐 3잔씩 마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시네요. 얼주가시구나. 얼추가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그거를 먹고서 잠이 안 오는 건 아닌데 뭔가 좀 자주 깬대요. 하여튼 그러면서 그래서 왜 자주 깨지? 그렇게 많이 마시는지도 몰랐어요. 회사에서. 회사 안에 커피빈이 있어요. 아주 뭐 얘기하다 보니까 4샷, 5샷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걸 하루에 3잔을 석 먹지만 샷 추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서는 그거 굉장히 카페인에 강한 사람이죠. 5샷, 6샷까지 먹는데 잠을 자는 거야 일단은. 근데 맨날 깨는데. 아무튼 굉장히 불편할 텐데. 근데 그 아이스가 그렇게 먹기가 좀 쉽잖아요. 아이스는 그렇게 뭐 하죠. 쭉쭉 아이스는 먹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확실히 뜨거운 커피가 향이 잘 나니까 저는 집에서 이제 제가 커피 머신을 샀어요. 그래서 작년에 샀어요. 그래서 이제는 좋은 온도로 그 커피 머신으로 내리면은 뭐 어디 파는 것보다도 훨씬 맛있는 거예요. 묻지 않구나. 못지않은 정도가 알면 아니라 아마 사더라고. 남편이 이제 막 그 커알못이었던 사람이 이제 밖에서는 맛있는 커피가 없다 막 이럴 정도로. 아 진짜. 무슨 그 정도로. 그 네임을 좀 알려주세요. 그 머신이요? 네, 머신. 그거 그냥 반자동 샀어요. 제가 전자동이 편한데 근데 어차피 배우기도 했고 그래서 네. 브레빌이라는 네네. 그 호주 브랜드인데 거기 반자동 가정용으로 그냥 괜찮아요. 한 100만 원 선? 반자동이라고 함은 어디까지가 반자동인가요? 반자동은 그러니까 커피집에 가서 딱 그 필터포트라고 그러거든요. 네. 딱 넣어서 딱 해가지고 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네, 딱 네. 넣어서 이거 누르고 그게 반자동. 그다음에 그냥 버튼만 딱 누르면 나오는 게 전자동. 어쨌든 얘도 원두를 갈아서 나오는 건 갈아요. 맞네요. 네. 갈아서 거기까지 넣어주고 내가 네, 네. 눌러서 한 번만 더 끼우면 그 돼요. 안에 갈 수가 있어요. 그라인더가 장착이 돼 있어서 네네. 홀빈을 넣으면은 원두 네. 홀빈을 넣으면은 갈아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브레빌이 좋은 게 분쇄도까지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라떼 만들 때 우유 스팀 네. 할 수 있게 거품까지 대주고 네. 그래서 라떼 먹고 싶으면 라떼도 할 수 있고 분쇄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커피 맛 찾을 수도 있고 좀 괜찮아요. 커피 많이 드시는 분은 그게 이득이겠어요. 나가서 네네. 사 먹으면 사실 몇 번 맞아요. 하면 몇 달 하면 금방 남편분 100만 원. 하루 석 잔이면은 그러니까 달려서 직원 할인 저리 됐으니까 진짜 망정이지. 그러네요. 만만치 않잖아요 커피가. 네. 그래서 남편이 아무튼 그래서 남편은 아이스만 마셔요. 그래서 남편은 좀 싼 원두로 해주고 가지고 제 거는 좀 고급 원두로 남편 알까요? 향을 즐기는 저는 고급으로. 근데 알긴 알더라고요. 좋은 걸로 내리면 좀 맛있는 거 알아요. 더 맛있죠. 아무래도. 아이스는 사실 향이 그렇게 많이 막 느껴지진 그쵸, 않기 느껴지지 때문에 않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너무 놀랜대잖아요. 한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마시는 한국인들 너무 놀랍다고. 한국인들이 굉장히 뒤늦게 시작하지만 항상 제일 앞서가는 건데 속도가 뭐 따를 자가 없어. 뭐만 들어와 봐. 진짜 진짜 신기해요. 아이스만 마셔요. 그러니까. 저한테 커피 좀 해줘. 그래서 아이스 뭐 따뜻한 거 이런 거 한번 물어봤다가 자기가 이제 살면서 그 어떤 얘기를 하지 않는 한 물어보지 말라. 무조건 아이스만 타면 된다. 향을 즐기기 시작하시면 아이스 못 먹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스는 이제 별로고 진짜 너무 더워서 막 30도 막 넘어가는 여름에 실외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뜨거운 것만 마셔요. 그래요? 네. 여름에도 이런 쪄죽드네. 실내에서는 에어컨 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향이 달라. 얼두가와 다르더라고요. 쪄죽드. 우리 나라가 확실히 커피 문화는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여가지고 그 아메리카노가 네. 주된 주종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유럽은 진짜 아메리카노가 없으니까 에스프레소 마시잖아요. 네. 근데 요즘 에스프레소 유행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에스프레소 바 유행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이제 막 생기고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에도 이제 막 생기고 백화점 저기 롯데백화점 네. 동탄점 그 지하에도 에스프레소 바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제 근데 에스프레소는 따로 바가 따로 필요한가 보다. 근데 저도 약간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커피를 먹다가 에스프레소에 좀 관심이 옮겨지면서 그러니까 커피를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진하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한때 잠깐 네. 계속 그만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스프레소 약간 중독성이 있어. 네, 한 작년인가? 작년쯤에 제주도에 저희 오빠 사는데 오빠도 커피를 이제 좀 좋아하더라고요. 새언니랑. 그래서 드립 커피 많이 마시더라고. 또 드립으로도 많이 넘어가요. 핸드 드립 하는 거 있죠. 그게 향이 엄청 훨씬 좀 향으로 마시는 커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에스프레소를 먹는 거예요. 그 같이 카페 갔는데 해서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세연이 옆에서 에스프레소 아니면 아이스크림만 먹는데요. 카페에서. 그래서 오빠가 왜 저러지? 그랬는데 오빠가 저보다 한 수 위였던 거죠, 이제. 커피에서. 그래서 저도 한 지금 시점이 되니까 에스프레소 한번 즐겨볼까? 그러니까 좀 진하게 먹게 되면서 그게 설탕 타서. 샷추가 설탕 그동안은 안 탔는데 설탕 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프레소 살짝 타야 에스프레소는 돼요. 그래야 네. 더 풍미가 확 올라오죠. 그래서 네. 이제 설탕 타서 요즘 커피 그래서 에스프레소 바 가면은 설탕 탄 걸로. 근데 아직은 사실 저도 살짝 힘들어요. 아메리카노가 생각나. 저는 오히려 먹을 때 설탕이 생각도 못 해봤네. 그죠? 저도 그랬거든요. 아메리카노에 설탕 타는 거 좀 싫거든요. 근데 저도. 에스프레소는 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조금? 네, 아주 조금. 근데 그 본고장에서는 물 타는 거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완전히 이해 못 아이스를 해달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얘를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얼음을 넣어줘야지 해서 약간 미지근한 걸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K 문화야. 네, K 들어오면 뭐 다 만들어, 새롭게. 네, 새롭게. 그게 이제 문하고 뭐 오리지널이 있어도 또 응용이 있는 거니까 상관없죠. 자기 입맛에 맞게 마시면 되는데 저는 신기하게 커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마키아토나 그건 마셔요. 되게 맛있어요. 제 입맛에. 그러니까 이게 또 그게 커피 있는 맛으로 드시는 게 아닌 거죠. 저는 그렇게 달달해요. 봅니다. 약간 달달이로. 달달이로. 근데 달달이도 있지만 크레마 맛이 있어요. 그게 맞아. 약간 크레마가 그 제일 지방 중요해요. 그 맛이 있거든요. 그게 맛있는 거야. 고소해서. 크레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배울 때도 추출 시간이 늘어나면은 커피의 그 원두의 쓴맛까지 이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 잡스러운 잡스러운 그것까지 좋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시간까지 딱 끊어서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야 되고 너무 오래 하면 잔맛이 나오는군요. 네, 커피의 그 쓴맛. 음. 그래서 같은 원두로 같은 기계로 뽑아도 누가 뽑느냐에 따라서 맛이 너무 달라요.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 때 시간이 또 너무 길어지면은 에스프레소 그 쓴맛하고 그 잡스러운 맛, 온갖 안 좋은 맛들이 안 다. 좋은 맛이 이제 같이 마지막에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정확히 그렇겠네. 지켜주는 거 중요하고 커피 뽑을 때 압력, 그 고온으로 고압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커피를 추출하는 기계잖아요. 그 네. 에스프레소 아니 그 머신이 커피 네. 머신이 그래서 그 압력 올라가는 게이지가 이제 표시가 있어요. 프레빌 제가 쓰는 네. 제가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반자동 기계에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 게이지가 적당한 게이지까지 올라가는 거 확인하는 거. 그거를 맞추는 또 방법이 있어요. 막 압력이 너무 안 오르면 커피 양을 늘리고 그런 식으로 커피 분쇄도를 조절하고 좀 촘촘하느냐, 네, 얼기설기냐. 맞아요. 촘촘해질수록 압력이 올라가니까 네. 그 압력이 너무 낮을 때는 촘촘하게 더 작은 분쇄를 하고 압력이 너무 높을 때는 분쇄도를 좀 키우고 이런 식의 그런 걸 이제 조절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바리스타가. 네네. 그래서 누가 뽑느냐에 따라 같은 원두와 같은 머신을 써도 누가 뽑느냐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물도 다르지 않을까요? 그 지역의 물. 맞아요. 물도 좀 다르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차 마시는 분들이 물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왜냐면 그 같은 찻잎으로 어떤 물 쓰느냐에 따라서 맛이 많이 네. 다르니까. 그 신선한 원두 쓰면 크레마 많이 나오고. 그 크레마가 그쵸. 커피 핵심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브랜드별로 뭐 저는 되게 예민하진 않지만 맛이 있다 맛이 없다. 근데 왜 맛이 있는지 왜 맛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 정도로만 구별해요. 브랜드별로, 카페 뭐 브랜드별로. 어때요? 네, 카페 우리가 흔히 가는 브랜드별로 그냥 개인적 주관이니까 저요? 뭐. 그 브랜드들 중에서는 네네. 뭐는 어떻고 브랜드들 중에서는 그래도 커피빈 거가 제일 제 입에는 맞아요. 원두가 원두도 좋아요? 아니면? 그렇고 근데 예전에 스타벅스 것도 괜찮았는데 스타벅스가 어떤 분들은 맛이 확 스타벅스가 없어졌어. 너무 맛이 없다고. 근데 그 스타벅스 일반 매장 말고 네네 뭐죠? 리저브. 별표 있는 리저브 매장 거는 맛있다 바리스타가 그러더라고요. 직접 하기도 하고 뭔가 네. 다르다 하더라고요. 거기 리저브 거 저도 안 먹어봤는데 제가 사실은 스타벅스를 요즘은 잘 안 가요. 근데 남편도 막 커피 먹고 저도 이제 막 시작하고 이럴 때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스타벅스 걸 먹으면은 맛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게 평균화해버려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훨씬 맛있는 커피가 많은 거예요. 그치, 스타벅스보다. 스타벅스 예전에도 그렇게 맛이 좋다는 얘기는 네, 들었는데 그냥 스타벅스는 그냥 브랜드로 가는 거지. 스타벅스는 모든 지점에 맛이 좀 고르다. 균일하다. 균일하다. 그 장점. 맞아. 그 얘기를 들은 거. 그 제가 그 커피 맛이 없던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스타벅스. 맛 지금 근데 먹으면 저는 리저브는 맛이 없어. 사람들이 찾아서 가는 리저브는 것 같더라고요. 좀 괜찮다고 이게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도. 리저브를 만들어 놓은 게 난 스타벅스 너네랑 같이 스타벅스를 먹지 않아. 난 스타벅스의 프리미엄급을 가는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그 리저브 매장 가면 딱 리저브 드시는 분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어요. 일반 분들은 못 앉아요. 리저브를 드시는 분들 그거 핸드드립으로 네, 보통 그런 내려주고. 것들을 바리스타들이 네. 직접. 그러니까 제가 아직 핸드드립을 안 즐겨서 리저브를 안 먹어봤어요. 그럴 수 네, 있겠다. 저는 아직은 드립보다는 좀 기계로 내리는 거가 좀 그 진한 거? 고소한 맛, 그 네. 고소한 맛이 좋아서. 맞아. 네. 그리고 그것도 궁금해요. 캡슐 커피들 요즘 집에서 네. 많이 드시는데 그것도 브랜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는 혹시 선호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머신 브레빌 사기 전에 일리 캡슐 썼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커피 맛의 일리 캡슐이 일리가 제일 나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 썼던 게 돌체 구스토. 사실 너무 맛이 없고. 네. 그 다음에 네스프레소도 있고. 네스프레소. 네스프레소는 다양해서 좋아요. 캡슐 다양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좋고. 그랬던 것 같아. 일리는 제일 맛있어요.
맛 자체가 예, 고급지구나. 일리가 제일 괜찮고 네. 네스프레소 중에서도 고급 버전 있거든요.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크레마 엄청 내려오는 고급 버전 있어요. 네. 버추인가? 어. 그거는 좀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캡슐 커피도 다양하고, 저는 에스프레소 기계도 다양하고. 일리 캡슐은 웬만한 커피집에 뒤지지 않다. 그 정도로.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 정도도 난 좋은 것 같더라고 네, 보니까. 그래서 일리 캡슐 쓰다가 이제 조금 더 맛있게 먹어보자 해서 왜냐면은 일리 캡슐은 한계가 있잖아요. 캡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 홀빈 쓰는 그 머신을 쓰면은 정말 다양한 원두를 먹어볼 수 있어요. 그쵸. 아, 원두 여기서 그렇겠네요. 다다가 뭐 네. 저기서 다다 먹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보통 즐기면서 네. 원두는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세요? 제가 원두를 이제 정말 전국에 정말 맛있는 커피집 많잖아요. 근데 원두값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 막 이렇게 뒤져서 막 검색해서는 하기가 한계가 있어서 마켓컬리에 그 맛있는 좀 유명한 커피집들 다 집어넣어놨어요. 마켓컬리가. 그래서 거기 원두 약간 도장 깨기식으로 하나씩 사 먹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커피집들 원두 많이 팔아요. 마켓컬리 사장이 대표가 네. 감이 있네. 주부들 이렇게 찾아 먹잖아. 그러니까 마켓컬리에는 그 품목별로 그래도 뭐 전국에 맛있는 빵집, 베이커리, 뭐 커피 이런 거 좀 유명한 것들 다 이제 거의 입점을 시켜놓으니까 원두도 그 커피집의 원두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거기서 네. 하나씩. 하나씩 네. 한번 먹어보고 있고 근데 좀 한 가격대가 200g에 한 뭐 15,000원 비싸게 2만원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200g이면 몇 잔 정도 마셔요? 200g이면은 10잔 조금 넘게 나오려나? 투샷씩 내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좀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비싸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집에서 내려도 정말 그런 뭐 기획값, 200g에 감가상각 이렇게 2만 하면 원 정도의 원두를 쓰면은 한 잔에 그래도 한 1,500원은 잡아야 돼요. 메가커피 가격이네요. 그러네. 그렇죠. 메가커피 정도의 가격. 메가커피는 컵도 주잖아. 그렇게 치면 절대 싼 거 아니다. 싸지 그냥, 뭐 이걸로 내려서 한 2,300원에 먹을 수 있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그러네, 고급스럽게 진짜. 먹는다. 그쵸. 2,300원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코스트코에서 이런 녹용 사다가 맞아요. 먹으면 그래서 그것도 좀 게사료? 섞어서 이렇게 사료라뇨. 우리 집에도 있는데 지금. 근데 그 코스트코 커피도 그렇게 나쁜 테라로사 커피가 것도 아니에요. 있고 테라로사 있었어요. 거는 맛있어요. 저 거기 폴바스 것도 지금 먹고 있는데 원두 괜찮더라고요. 네네. 그 가격 차가 엄청나요. 원두 엄청나요. 가격 차가 막 원두가 있고요. 고급진 원두 가격 차가. 그럴 것 같아. 뭐 정말 차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와인처럼 맥주처럼 다 다르게. 커피에서 쓰는 원두 뭐 이런 원두는 진짜 좀 싼 원두를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싸게 공급하려면 가게세도 있고 자기 인건비도 있는데. 제가 진짜 예전에 커피 막 그렇게 잘할 때도 아닌데 백다방에서 아메리카노 한번 시켰다가 정말 다 버렸거든요. 심지어 남편까지. 탄맛만 났구나. 너무 탄맛, 쓴맛 빼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쌀다방은 유명한 커피가 다방 커피잖아요. 그쵸. 거긴 잠 깨는 커피. 거기는 딱 여기는 아메리카노 먹으면 안 다방 커피 먹으러 다방 가는 커피. 거지. 딱 여름에 달달한 맞아요. 그딴 단 커피 거 좋아. 아저씨들 좋아하는 맞아. 맞아요. 그걸로 먹으러 가는 거. 아메리카노는 진짜 안 그러면 일반 그럼 얘기하셨네 지금 백다방을 얘기하셨네. 일반 브랜드 우리가 흔히 가는 시중에 있는 체인점 중에서 얘기했는데 백다방 얘기하셨네. 저는- 이게 여기는 그래도 백다방은 싸잖아요. 근데 싸죠. 말고 여기는 4,000원대인데 좀 심하다 커피 맛이 예전에 이런데. 제가 요즘은 안 가봤는데 예전에 엔젤리너스가 진짜 맛이 없었어요. 4,000원 그러니까 지금 스타벅스가 4,500원이잖아요.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가 대부분 요즘 다 그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하고 커피빈이 살짝 더 비싸고 그러니까 거의 스타벅스를 기준으로 보면 근데 요즘은 일반 개인 카페도 좀 좋은 원두 쓰는 데들 5,000원 아메리카노 막 이렇게 받아요. 근데 제 심리적 가격 저항이 6,000원이거든요. 6,000원 이상 아메리카노는 못 먹겠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 어디 네.
제주도 같은 데 갔을 때 맞아요. 풍경 뷰랑 같이 아 맞다. 6,000원급들은 그렇게 관광지. 아니면 정말 엄청 대형 카페. 아니면 뭐 청담동 이런 데도 거의 다 그쵸. 8,000원? 그쪽은 이런 그렇죠. 데도. 거긴 서울 시내라서도 이해해줘야지. 아, 그치. 그렇지. 건물값이 많이 나가니까. 충청도인데 6,000원 이러잖아요. 저 전라도 완도 가서 완주. 네. 완주 가서 갤러리 카페였는데 6,500원 하더라고 아메리카노. 그쵸. 갤러리니까. 갤러리 짱요 가치라 생각하지. 네. 그러니까 그 요즘은 여행지 뭐 그런 지역마다 진짜 그런 대형 공장형이라고 조향 해야 되나? 방지처럼. 엄청 맞아. 큰 그런 카페들 많잖아요. 맞아요. 대형 카페들. 그런 카페들 보통 가면은 6,000원 기본인 것 같아요. 입장료 6,500원. 같은 거구나, 일종의. 어쨌든 네. 엔델리너스 커피가 그러했다. 네, 근데 좀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토멘톰스보다 나빠요? 터멘토스 너무 별론데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이제 맛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입맛이 올라가면 못 내려와요. 네. 그래서 그래. 그냥 일반 그런 사람은 것 가서 같아요. 그냥 거기 빵 먹으면서 커피 마시는 거지 뭐. 네. 근데 이 맛을 이제 용서해 줄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지. 그러니까 커피가 어느 정도 즐거움을 주냐면 제가 뭐 어디를 여행을 가든 놀러 가서 정말 맛있는 커피집을 찾았는데 한 입 마셨는데 진짜 맛있는 커피가 아니야. 그럼 진짜 그 실망감과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마셨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커피를 찾았을 때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여행의 밥집과 비슷한 느낌이지. 네, 그렇지. 행복 2배. 맞아. 그러니까 막 그런 즐거움을 준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 춘천 갔을 때 춘천 닭갈비 먹었는데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야 이거 거기까지 왔는데 춘천 자전거 괜찮았는데 닭갈비에서 무너져가지고 아무데나 들어갔었군요. 잘 모르고 그냥 들어갔지. 그냥 춘천이니까 안동이면 안동 찜닭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들어갔는데 진짜 아니더라고. 간판만 걸어놓은 거죠. 그런 느낌이 되게 화가 나긴 하지. 근데 제가 약간 또 그런 게 있어요. 밥은 만약에 점심 실패하면 저녁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날 약간 카페인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잔 딱 먹으려고 하는데 그날 그게 딱 실패해버리면 진짜. 그날은 그냥 끝난 거예요. 망친 거예요. 망쳐서. 그 디카페인 커피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디카페인은 제가 알기로는 화학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카페인을 빼낸 커피라고 그럴 것 그러더라고요.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디카페인이라고 완전 카페인이 0이 아니라 아주 소량은 포함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디카페인 아시겠지만 진짜 맛이 없어요. 맛 없어요. 향이 하나도 없고 정말 그냥 쓴맛. 무알콜 맥주도 맛이 없는데 맞아, 똑같은 디카페인 느낌. 똑같아. 그러니까 뭐든지 용매제를 넣어서 추출해냈다는 거는 어쨌든 오염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진짜 우유도 맛없어. 마찬가지고 우유도 저지방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대요? 왜냐하면 뭘 우유에 넣어서 빼낸 빼낸 거잖아요. 저지방 무지방 다 네, 저지방 먹이고 있는데. 그냥 먹이세요. 그냥 좋은 우유를. 네, 의사 선생님이 저지방 먹이라고 저희 애들 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공장에서 어떻게 저지방을 만드는지 모르실 거예요. 뭐까지 모르진 의사분들은 제 친구 중에 의사들이 있어서 너 건강 많이 알지? 그랬더니 아니야 고등학교 때가 복습한 정도로 끝이야. 영양을 몰라. 이렇게 우리가 앞두시고 너무 신격화해서 그렇구나. 전지전능하다 믿어서 그래. 그분은 그 분야의 병만 아시고 생리병리 양리. 그러면은 동탄 사시니까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말고 동탄에서 맛있는 개인 커피 브랜드 이제 소개해 주세요. 그 약간- 사장님을 모셔와야지. 찾아가서 광고 나왔어요. 한번 오시죠 이러면서. 괜찮은 데 있는데요. 그 저희 집 앞에 카림이라는 그 스트릿형 네. 상권 있어요. 거기 지하에 베론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지하에 베론. 커피값도 적당해요. 4,000원이 안 돼요. 올라서 3,500원? 3,800원? 거기에 그 사장님이 바리스타 이렇게 자격증 같은 거 차곡차곡 있으시고 그 매장 관리를 아주 깨끗하게 또 위생적으로 하시고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온도로 적당한 가격에 거기는 좀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거기 괜찮았어요. 거기 라떼도 맛있고요. 동탄 카림의 베론 네, 베론 지하에 지하까지 굳이 찾아가서라도 먹을 드시는? 만큼. 그러니까 막 커피가 진짜 너무 맛있다 이런 것보다 이런 거 아니고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 너무 괜찮다.
그 정도 수준? 지하에 계실 수밖에 없겠다. 임대료가 싸니까 그거를 맞아요. 유지하실 거 아니야. 거기 흑임자 라떼도 맛있어요. 제가 아메리카노만 먹는데 주로 아메리카노를 먹는데 어쩔 때 한 번씩 이제 그런 달콤한 커피가 땡길 때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 흑임자 라떼 먹어요. 흑임자 라떼는 커피가 들어가나요? 네. 샷이 들어가죠. 샷 들어가요? 네. 근데 오곡 라떼 이런 건 안 들어가잖아요. 오곡 라떼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름들이 되게 헷갈리는. 넣어보세요. 못 넣을 이유는 없다고 아니, 보는데. 그러니까 각각 매장에 가면 이름들이 헷갈려. 어떤 거는 맞아. 맞아요. 커피가 들어가 있고 오곡 라떼는 사실 그냥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뭐 미숫가루 라떼 이런 것도 고구마 없고. 라떼 뭐 이런 거 그런 건 안 들어가잖아요. 젤리 라떼 해가지고 넣죠. 한번 해볼게요. 네. 흑임자 라떼도 나는 안 들어간 줄 알았는데 들어가요. 흑임자 커피를 라떼는 들어가요. 그 집만 넣어주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강릉 어느 집에서 되게 유명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같이 개발을 했겠죠. 흉내를 냈겠죠. 그래서 흑임자 라떼 파는데 요즘 많은데 저 베론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 비율이 좀 베론도 제가 지난번에 사장님 안 계실 때 한번 갔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타줬는데 못 먹어. 아니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그 맛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깎아주세요. 사장님 없을 때는 사실 먹으면 이제 깎아줘. 이렇게 보고 사장님 있을 때 가고. 그러니까 그게 타는 사람에 거기 따라 그렇게 불편사 이런 거 없어, 다르다니까요. 거기. 사장님 어디 알바도 먹고 가시면 안 돼. 살아야 돼. 그쵸, 그렇게 그쵸. 쓰면 안 되잖아요. 자영업도 어쩔 수 없어 못 나가. 거기서 어떻게 다르길래 그런 제가 걸까요? 보기에는 근데 그거 맞췄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흑임자 크림 비율 같은 거 이제 그러니까 사장님 다 맞추거든요? 똑같이 하라고 할 텐데. 손맛이 있어요. 그런가 봐요. 여기 콧기름 발라가지고 이렇게 뭐가 넣는 있나 봐. 저도 그때는 뭐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아메리카노는 진짜 뽑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샷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쓴맛이 나올 수도 있고 뽑는 과정에서 근데 흑임자 라떼 웬만하면은 똑같이 탈 텐데. 똑같을 텐데 그리고 알려주고 가셨을 텐데. 그대로 안 똑같이 했을 나와. 거야. 원래 고객 직원 불편사항 한번 적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잘려 안 돼. 부인분이셨나? 하여튼 좀 그리고 또 있어요? 거기 말고 또 거기 말고 다니면서 왜 동탄에도 왜 큰 카페들도 정말 큰 카페들만 많더라고. 근데 큰 맛없는 커피는 제가 뽑아드릴 수 있는 아, 그것도 뽑아주세요. 거. 여기 가지 마라. 여기 가지 마라. 괜찮네요. 포근 베이커리라고 나 갔었잖아. 거기 포근베- 대형이거든요. 커피값도 비싸. 5,000원, 5,000 얼마인가 그래 비싸요. 아메리카노가. 그 커피가 저희 너무 남편 거기 맛없는 인테리어를 거야. 보고 여기 거의 비닐하우스 같은 느낌이야? 이러면서 엄청 남들은 예쁘다고 대형이잖아요. 엄청 사진 찍어 갔는데 그 플랜테리어 카페예요? 아니에요. 비닐하우스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냥 대형 건물 카페인데 주차장도 커요. 따로 있고 막 지하에. 전체 평이 한 250평 될 것 같아. 1, 2층인데 300평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5,500원 막 이렇게 받으면 그냥 평균 정도는 하거든요. 커피 맛이 진짜 딱 평균. 거기는 진짜 맛이 없어가지고 그거 좀 실망했어. 저런. 근데 사람들은 그냥 많이 오긴 오더라. 장소가 넓으니까 장소 만남의 넓고 장소. 뭘 찍어도 많이 오고. 빵 베이커리 같이 팔고 그러니까 그리고 만나기 싫어. 그 건물 2개 되게 커요. 하나인데 그 위에 옥상에 예쁘게 이제 해서 사진 해서 찍으러 사진 찍으러 오고 뭐 촬영하러도 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하기 좋은. 근데 하여튼 저희 남편은 가고 다니면 뭐 허옇게 해가지고 그 컨셉이 없잖아. 컨셉은 없었어 확실히. 그냥 하얗게 예쁘게만 사진 잘 나오게. 그래서 근데 그게 컨셉이었네. 커피가 그러했어요. 근데 비싸긴 비쌌어. 보금 베이커리. 근데 또 비싼데 맛도 없으니까. 거기 또 있잖아요. 동탄 아래쪽에 또 큰데 이름 뭐였지? 다들 많이 가던데. 저는 거기도 커피가 거기요? 그냥. 어반니? 네네. 어반니는 그냥 저는 평균? 거기도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중간. 다들 포근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정도면 이 정도면 평균이다. 평균 그다음에 그 저쪽에 카페인 중리라고 또 있어요. 중리 IC 쪽. 거기도 커피값이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거기 괜찮았어요. 아메리카노 평균. 평균. 그냥 괜찮다 이렇게 딱 찍어주니까. 괜찮을 때가 별로 진짜 맛있었다 싶은 게 사실 동탄에는 뭐가 있었을까? 댁이 가장 맛있는 거죠. 네, 전 저희 집 이제 그렇죠. 좋은 온도로 거기다가 딱 한 그 팀만 받을 수 있게 테이블 하나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한 팀씩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온도 쓰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맞다. 재료가 그게, 신선해야. 좋은 온도.
그리고 제가 팁 하나 드리면 그 새로 오픈한 커피집 있죠. 네. 그런 데 네. 커피가 맛있는 게 기계가 새 거여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 같은 온도로 같이 뽑으면 새 기계가 훨씬 맛있어요. 그럼 기계의 노후화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왜냐면 거기 이제 커피 찌꺼기가 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닦는다 해도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뭐 이제 3년 4년 쓴 기계들은 아무래도 커피 맛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청소 잘 해도 어디 동네에 뭐 좀 새로운 데 하나 오픈한다 하면은 거의 한 가서 번씩 마셔보지만 그러네요. 그렇게 저도 뭐 강사님한테 들은 팁인데 그렇겠다. 엄청 또 신경 쓰고 초창기에 네. 또 막 신경 빡 쓰고 열심히 하실 테니까. 일단 커피 머신이 그래도 요즘은 뭐 개인 카페도 좋은 커피 머신 다 쓰니까 그건 눈높이가 높아졌어. 네, 높아졌어요. 아무거나 커피 못나. 머신도 레벨을 좀 대충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딱 들어갔을 때 어느 커피 머신 쓰는지 보면 이 집은 투자 좀 했네. 제가 그 영업용 커피 머신까지는 잘 모르는데 딱 봤을 때 좀 크고 일단 크고 때깔이 일단 좋고. 요즘은 웬만하면 진짜 막 그 커피 머신 되게 비싸잖아요. 맞아요. 비싼 거 1,000만 원 이상 하잖아요. 네. 그래도 다 어느 정도 수준의 커피 머신들은 장착을 하고 오픈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런 것 같아. 막 진짜 그런 커피점 있잖아요. 아메리카노 뭐 2,000원 이런 데 아니고서는 아니고서는? 예, 그런데도 머신은 그래도 좋은 거 써요. 원두를 싼 걸 쓰는 거지. 그런 거예요. 예. 머신으로는 크게 이제 카페 오픈하시는 분들은 머신이 막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진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그 원두를 그렇게 그때그때 150g, 200g 사는 사람도 있지만 큰 거를 사는 네네.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네. 보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관은 무조건 밀폐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커피를 냉장고에 절대 넣으면 안 돼요. 간혹 잘 모르고 원두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분들 있거든요. 탈취제 역할을 해요. 모든 빨아들여버리는 냄새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탈취니까. 그래서 왜 맞아. 원두 찌꺼기 가져가세요. 맞아, 뭐 맞아. 탈취제 역할로. 저 그래서 커피 아무리 밀폐를 해놔도? 네. 어. 절대 넣지 말라 그래요. 그럼 냉장. 어떻게 해요? 그냥 상온에 상온에 그렇게 큰데? 엄청 큰 거요? 네. 그러니까 잘 말아서 하거나 밀폐 용기에 넣거나. 그래도 그렇게 큰 거를 가정에서 마시면 몇 달을 마실 거란 말이죠? 그럼 산패하잖아요. 매일매일 드시는 분들은 몇 달까지는 못 드세요. 저희 집이 문제군요. 그러니까 많이 자주 안 마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거 큰 사면 거 사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못 200g. 말라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거 사시는 분들은 이제 뭐 저처럼 매일 마시는데 그래봤자 뭐 하루 진짜 얼마 못 마셔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빼는 건 어때요? 냉동실 안 돼요. 안 냉동실도 안 돼요. 다 탈취. 원두 넣지 마세요. 냉장 아무데도 넣지 마시고 상온에. 그러니까 원두는 조금씩 사서 마셔야겠다. 맞아요. 그게 제일 맛있는 제일이네요. 맛있게 상온에 먹을 수 있는. 날씨 더워지면 그것도 곤란하겠다. 그때는 큰 거 사면 안 되죠. 산패할 테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런 기름이 생각으로 아니면 지금 냉장고에 기계에 사든가 넣는데 커피콩 때문에. 냉장고에 넣으면은 그냥 바로 탈취 역할 한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 밀폐 용기 저 그거 한동안 또 찾아봤었거든요. 그 밀폐 용기에 담아서 넣어두면 좀 나을까 해가지고 커피용 밀폐 용기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뭐 그닥 그냥 많이 그죠. 락앤락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전 그냥 그렇게 놓고 그게 공기 숨이 빠져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거 써야 된다 뭐 이러는데 걔가 이제 계속 뭔가 자기가 산화하면서 뿜는 거를 밖으로 빼야 된다고. 그 전에 드셔야죠. 그러니까요. 일단 조금 사는 게 제일 낫다. 맞아요. 조금 사는 게 뭐 200g이나 150g 이렇게 사서 그게 제일 나아요. 최대 맛있게 한 달 드시고. 정도 보관? 그냥 빨리 마시면 마실 수 있어요. 일주일. 한 달도 아니네요. 한 달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한 달 정도는 놓고 먹는데 그렇게 크게 조금 점점 떨어지긴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크레마 양이 점점 적어져요. 그래서 그렇겠다. 먹다 보면 크레마 양이 점점 적어져서 맛이 없어져요. 저는 커피집이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지금 뭐 프랜차이즈도 있지만 그냥 일반 개인 샵도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많아지는데 그 잔당 그렇게 받았을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는 게 비싸게 치지만 봤을 때 이 운영이 그렇게 잘 역시 되나? 사업가. 역시. 그렇게 본인 아침 8, 9시부터 나와가지고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있으면서 알바 써버리면 남는 게 되나 이게. 노동력 대비. 물론 누구는 물장사가 제일 좋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그 오프라인이니까 그 동네와 관련된 사람들만 올 수 있잖아요. 온라인도 아니니. 그러니까
동네에서 커피집을 하려면 그러니까 뭐 이제 수천억 벌 생각은 못하죠. 수천억이 아니라도 뭐 그냥 자기 월급 정도? 진짜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자기 월급도 월급 나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팔 수 있는 커피 양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것 하루에 같아요. 내가 맞아. 뽑을 수 있는 양이 그러니까 그 어떤 회사 1층에 있는 회사를 끼고 있는 그런 데가 최고죠. 그 기업체를 끼고 있는 뭐 커피숍 아니고는 저 예전에 진짜 고정 고객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분당에서 그 일할 때 얼마였죠? 그때 아메리카노 2,000원 받는 커피집이 있었어요. 안에서 먹는 데도 없어요. 그냥 계속 테이크아웃이에요. 근데 거기 권리금이 2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엄청 월 매출이 좋은 거예요. 거기 직장인들 또 제가 백화점 일했잖아요. 백화점에 그 많은 직원들이 이제 와서 꼭 커피 한 잔씩 2,000원이니까 부담 없이. 근데 권리금 2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느 모 대학 강의 나갈 때 그 대학 전철역을 벗어나는 곳에 딱 그 하나가 있었어요. 가격이 얼마 안 해. 1,000원인가 1,500원밖에 안 해. 근데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거짓말 좀 보태서 다 사.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근데 거기 편하게 뜬 게 애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가고 거의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그 시점, 시간에만 맞아요. 장사 확 되니까. 맞아요. 그때만 알바 쓰면 딱 되니까. 사실은 저녁엔 열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저녁에 커피 먹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맞아요. 그런 직장인 많은 데서는 다 점심 먹고 맞아요. 그 시기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작은 건물에 1층에 커피숍을 했었는데 2층, 3층 말고 4, 5층 두 층에 작은 중소기업이 있었는데 5G 그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 직원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고 이제 점심 먹고 마시고 퇴근할 때 사서 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고정 고객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상장되면서 커지면서 판교로 가면서 사옥을 짓고 이 커피숍 사장을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 하라고. 사장님하고 워낙 오랫동안 교류를 하고. 그치. 엄한 사람 들어와서 이상한 거보다 아는 사람이 딱 있는 게 그러면 맛있다. 그분은 완전히 뭐 횡재한 거지 진짜. 그렇게 회사가 커가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퀄리티 컨트롤만 해주면 돼요. 그 전에 그렇죠. 되게 신뢰가 갔었나 그렇죠. 보다. 신뢰가 커피 가고. 맛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때 2,000원 커피집이었지만 괜찮았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 옆에 똑같은 집이 있었는데 그 집보다는 그 집도 그냥 덩달아서 잘 됐지만 이 집이 훨씬 잘 되는 같은 가격이지만. 꼭 싸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싸면 싼 만큼의 맞아요. 가치는 그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거기가 아무리 싸도 맛이 막 백다방 같은 그런 수준이었으면 안 가는데 마실만하다. 마실만 하지. 그렇게 그 정도면. 마실만하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커피 언제부터 드시기 시작했어요? 커피요? 네. 직장 다니면서부터 같아요. 한 20년 됐나요? 20년까지. 20년까지는 안 된 것 같고. 한 15년? 저는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마신 것 같아요. 저는 시골 살아가지고 저도 기억에 2000년 전에 커피를 뭐 그렇게 자주 마셨나? 먹자 하면 커피숍에서 만나긴 했는데 맞아요. 만나긴 했는데 저는 커피를 안 시키고 이제 스타벅스 가면 프라푸치노 그거 먹었었죠. 대학생 때. 이게 그런 게 맛있을 때. 연령대가 이제 나오는데 저희 때는 그런 그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없었던 당시고 커피를 마신다 하면은 자판기 커피, 차 먹는 그 자판기 차 먹는 믹스 커피. 그거를 마시는 게 일단 첫발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아메리카노나 이런 진짜 커피 문화가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주 오래되지. 2000년 전후 아닌가요? 저는 그거보다는 앞이에요. 더 앞- 아니, 저 시골 자갱이라는 게 살아서. 들어오면서부터 아메리카노 형태의 커피가 그러니까 믹스 커피로 벗어나기 시작했던 시점이 그 즈음인데 그게 90년대 중반일 거예요. 서울은 초중반. 근데 그런가 그때도 보다. 서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커피를 마시진 맞아요.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초창기였죠. 기억에 제 기준에선 저는 지방 대구에서 느낌에 빈번히 커피를 사서 먹었다. 그냥 학교 앞에 있는 자판기를 뭐 밥 먹고 먹는 거 그거 말고 커피숍 가서 아메리카노라는 명칭을 대면서 내가 사서 먹은 거는 하여튼 기억에 2000년 전후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차이가 그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지금처럼 매일 커피값이 한 잔값이 나가는 거가 진짜 지출에서 달라진 커졌죠.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스마트폰도 예전에 없었고 지출이 다 올라갔어요. 한 집에 차 없는 시티폰이라도 있었고 삐삐라도 있었어요. 달라졌을 뿐이지. 없던 게 생긴 거는 커피야 진짜 나는 생각하기에. 그것도 있고 또
한 집마다 자가용이 한 대씩 다 있는 것도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자가용 한 대 있다 두 대 이런 것도 있지만 커피는 없던 게 생겼던 것 같은 제가 알기로는 기억에. 매일 써야 되는 소비 네, 중에 지금 보면 거의 매일 한 잔씩을 매일 한 잔씩 먹고 먹잖아요. 맞아요. 밖에서. 있죠. 4,000원씩, 커피 5,000원씩을. 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네요. 벤츠가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것들은 있던 게 뭐 업그레이드 돼서 뭐 삐삐를 하든 뭐 시티폰을 하든 이때 늘어나고 차가 한 대 있든 두 대 있든. 그렇죠. 숭늉을 먹던 걸 커피 먹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갈까요? 다른 걸로 대체되기까지. 다 대체될까요? 대체되는 게 아니라 저 대체될 수 없다고 근데 급화될 것 대체되면 같아요. 얘 말고 업그레이드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다른 게 또 들어와서 이렇게 마시는 거나 다른 아이템이 저는 이제 생각해보면 정말 사람도 고급화되면 보이차 같은 거 막 되게 비싼 차들 네, 이걸로 차 대체되는 문화로. 커피 문화에서 차 문화 넘어가면 차 하면 좀 더 커피보다 고급지잖아요. 맞아요. 일이 넘어가면 이 비용은 장난 아니고 커피값 아무것도 아니거든 진짜.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커피는 카페인 때문에 각성 효과가 있는데 차는 그런 쪽은 건강, 아니거든요. 차도 각성도 있지 않나요? 각성보다는 약간 각성이라기보다는 건강 쪽 그렇죠, 생각하시는 그쪽이죠. 분들이 그 문화의 고급짐과 근데 건강. 우리가 콜라를 먹던 사람들이 이제 콜라를 덜 먹게 되고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 알게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네. 커피도 한 50년 갈까요? 지금으로부터? 기능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커피는 차하고 좀 다른 게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먹는 각성효과. 것도, 그러니까 아저씨들 물어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향이나 뭐 맛으로 먹는 사람들도 맞아, 점심 지나고 있는데 졸리니까. 많은 아저씨들은 대부분 각성 효과 때문에 먹어요. 그리고 젊은 층들도 얘기 들어보면 일하다 너무 힘드니까 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이게 있었어요.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카페인 때문에 계속 마시는 게 남을 거고 지금 이런 카페 커피 문화가 그건 다르죠. 몇십 년을 계속 갈 맞아요. 것이냐 했을 때 좀 다르게 저도 또 그 일부가 나겠죠. 옮겨가지 않을까. 하지만 이렇게 커피 맛을 알고 즐기는 사람은 계속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와인이 넘어가지 오래됐어도 않을까요? 소주에서 넘어왔잖아, 와인으로. 근데 막걸리에서 근데 넘어왔잖아. 약간 커피가 각성하려고 마시다가 저처럼 이렇게 향에 빠지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찐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계속 있을 것이고 커피는 뭔가 대체되기가 힘들어요. 지금 와인이 대세인 시대지만 여전히 소주를 제일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소주의 일부 부류들이 와인으로 넘어온 부류들도 있겠죠.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예전에 없었으니까. 커피 팀들 팬들의 포션 중에서 일부들이 옮겨가면서 뭔가 다른 달라지지 걸로? 않을까. 그러면 또 신세대가 또 뉴 제너레이션이 또 커피를 마실 거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이 들면 아무래도 커피를 줄여야 되니까 넘어갈 전 거고. 다른 게 있다고 그게 봅니다. 슬퍼요. 저는 다른 게 분명히 이게 나타난다고. 그래서 투자가 갈리면서 누구는 대박이 나고 누구는 쪽박을 차죠. 저는 맛있는 디카페인 누가 개발해줬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집 맛으로 드시고 싶은 거잖아요. 네, 저는 진짜 커피가 먹고 싶은데 잠에 영향을 받아서 하루에 한 잔밖에 못 먹고 저녁에 못 먹는 게 맞아요. 너무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디카페인을 누군가가 저도 개발해주면 오후에 좀 한잔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오후에 못 마시니까. 저는 애들 재우고 막 맥주 마시잖아요, 사람들. 저는 커피 마시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맛을 좀 진짜 안다는 거네. 그 커피를 계속 저녁에도 먹고 싶은 그 느낌이 있다는 디카페인도 거. 먹긴 왜냐면 먹어요. 중독이거든요.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그래요. 중독성이 이거는. 있죠. 저희 남편 빠진 거 봐요. 진짜 아예 안 먹던 술, 담배, 사람이. 커피 다를 게 없거든. 다 중독성이에요, 그냥. 이게. 그래도 일종 중독. 카페인도. 그래서 곧 대마초가 풀린다고. 살짝씩. 하여튼 네. 커피를 정말 전 자판기 커피 시대에 커피를 막 마시다가 이렇게 카페 문화 되고 나서는 커피를 조금 줄인 딱 그 나이대가 그래가지고 지금 아예 커피를 거의 안 마셔가지고 그 느낌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부럽기도 하고. 근데 저 네. 커피를 이렇게 줄여간 나이대도 있을 것 같긴 해. 또 새롭게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네. 점점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디카페인. 끊어가면서 디카페인 제발 개발해주세요. 그러게요. 네. 다음에 또 네네. 경단녀 생활 뭘 갖고 오실지 뭘까요? 기대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할 말이 많네. 커피 하나로. 와. 그러게요. 네. 오늘도 좋은 주제를 갖고 오셔서 즐거운 대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